그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대거 죽어나가고 러시아 석유 터미널이 불타며 전 세계의 동맹국들이 약화되거나 제거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는 최소한 아프리카라는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영향력과 발언권 그리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프리카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말리에서의 역사적인 굴욕은 푸틴에게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방금 배신당했습니다. 푸틴이 겪을 후폭풍은 겉보기보다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러시아 아프리카 군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군단은 러시아가 수년간 말리 정부가 자국민을 통제하도록 돕기 위해 활용한 바그너 용병단의 잔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말리 정부의 수호자이자 보호자, 푸틴의 아프리카 영향력 확산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27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의 거점이자 말리의 주요 지역 중심지인 북부 도시 키달에서 여러 반란단체가 협력하여 공격을 감행했고 그 결과 러시아군과 말리군이 고립되고 포위된 끝에 도시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공격은 말리 전역에서 러시아군과 정부군을 상대로 반란단체들이 연합해버린 일련의 공격 이후에 일어났으며 아프리카 군단은 이번 작전에 약 12,000명의 전투원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확인된 사실은 말리 바마코에서의 총격전, 드론 공격, 차량 폭탄뿐입니다. 말리 국방장관 사디오 카마라가 현재 사망했습니다. 차량 폭탄 테러로 그는 두 손주, 두 번째 부인과 함께 숨졌습니다. 투아레그 분리주의자들로 구성된 아자와드 해방전선과 아랍뉴스에 따르면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및 무슬림 지원단체를 포함한 반란군들이 말리 전역에서 군사정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푸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협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큰 굴욕이며 곧 자세히 짚어볼 여러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달로 돌아가 보면 군사기지가 있는 이 도시에 공격을 가한 연합군은 러시아의 아프리카 군단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말리 군사정권 파트너들을 보호해야 했던 러시아 용병들은 결국 자신들의 기지 경계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탈출을 시도하기보다는 아프리카 군단과 말리군은 반란군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합의였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대신 꼬리를 내린 채 캠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러시아군과 말리군은 장비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의 장비를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말리 군사정권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러시아의 힘입니다. 아프리카 군단이 이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과 장비를 잃은 것입니다. 반군이 키달을 다시 점령하기 약 2년 반 전 말리에서 푸틴의 군대는 지금까지 벌인 가장 큰 세력 과시 중 하나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로 돌진해 투아레그 반군으로부터 키달을 성공적으로 탈환한 뒤 자신들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당시 말리가 필요로 했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분리주의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지난 30개월간 아프리카 군단과 말리 군사정권은 키달 방어를 위해 협력해왔습니다. 4월의 반란은 며칠 만에 모든 노력을 무산시켰습니다. 푸틴의 체면이 손상됐으며 키달에서 러시아 장비 손실 조사 중 추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밀리타니에 따르면 러시아 용병들은 BTR-82A 병력 수송 장갑차, 토네이도 U 장갑차, 그리고 중국산 BP-11 장갑차를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군단에서 일부 손실을 주장했으나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단이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사용하던 BMP-3 타이거-M, 그리고 스파르타크 59만 951 장갑차의 행방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용병들이 철수를 협상했을 때 그 차량들이 키달을 아프리카 군단과 함께 떠났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불에 타거나 포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장비들은 키달에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잃어버린 차량들은 말리에서 러시아의 권력 기반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말리 군사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예견됐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7월 그 군사정권은 러시아 용병이 투아레그 전사들과 맞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맛본 바 있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에서 아프리카 군단으로 변모한 그 용병들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알제리 국경 근처 투아레그 군대와의 전투로 용병 수십 명과 군사정권 인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일은 군사정권의 러시아의 보호가 푸틴 주장만큼 가치 없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울프 리싱, 말리에 파견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분석가는 키달에서 일어난 일은 러시아에게
완전한 실패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 그곳에 있었으나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매우 굴욕적으로 떠나고 있다고 울프리싱이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가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드론 기지 전체 같은 것들 말이죠. 아프리카 군단도 그렇고 러시아는 많은 일을 하는 척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이 말리에서 큰 타격을 입자 러시아는 최대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말리 군사정권의 지도자가 4월 28일 말리 주재 러시아 대사 이고르 그로미코와 다음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반란을 쿠데타 시도라고 비난했고 말리 군사정권의 지도자 아시미 고이타는 키달 함락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이타는 강인함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회의 이후 이어진 TV 연설에서 그는 군사작전이 관련 무장단체들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전국에 지속적인 안보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위협하는 건 그럴듯해 보여도 최근 상황은 말리 군사정권에 불리합니다. 고이타가 곧 무력화될 것이라 주장한 무장단체들이 말리 군사정권을 핵심 거점에서 방금 쫓아냈습니다. 특히 군사정권이 러시아 용병들과 함께 철수한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공격을 쿠데타식으로 규정하고 사상자 발생만 확인했을 뿐 러시아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비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리 군사정권의 사상자를 줄인 아프리카 군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에서 러시아가 거점을 잃은 3일간의 전투를 정확히 보여주기보단 사태 수습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굴욕은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러시아 용병들이 한 도시에서 쫓겨난 단순한 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푸틴이 여러분에게 믿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보다 푸틴 자신에게 훨씬 더 큰 타격입니다. 방금 일어난 일의 결과는 엄청날 것이며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더 밀리터리 쇼를 만드는 이유는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앞으로 나올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이제 말리에서 방금 일어난 일이 푸틴에게 왜 큰 타격인지 이해하려면 그 나라에서 벌어진 아프리카 군단의 작전이 러시아에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말리는 아프리카 내에서 러시아의 거점이자 시험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자체적으로는 세계 지정학 판도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나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쿠데타 시도나 테러 공격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말리는 세계 무대에서 주요 행위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말리는 수년간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권력 투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싸움은 러시아가 우세해 보였습니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리 정부는 반란을 장악하고 나라를 점령하려 했던 무장 세력과 싸우기 위해 프랑스 군대가 도착했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5,000명의 프랑스 군대가 말리에 파병됐고 한동안 서방이 말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듯 보였습니다. 2021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이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말리 주둔 병력 절반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말리의 총리였던 쇼겔마이가 프랑스가 말리를 버렸다고 비난했고 이에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격렬하게 반응하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번의 쿠데타가 일어난 말리의 군사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분열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말리 내 여론도 프랑스 군대 주둔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부는 프랑스 군인들을 자신들의 영토에 있는 식민주의자들로 보았습니다. 러시아는 상황을 보며 권력 공백을 메울 기회로 봤습니다. 프랑스와의 갈등 직후 러시아가 프랑스 군대의 빈자리를 바그너 용병으로 채우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BBC에 따르면 말리의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말리 정치에는 관심이 없을 더 중립적인 세력이라 생각해 이런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비록 순진한 믿음이었지만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프랑스와 서방에 상징적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석이조 접근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말리 내 러시아 영향력이 확대됐습니다. 2024년 8월까지 말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투아레그 분리주의 반군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알제리 국경 근처에서 분리주의자들과 말리 군사정권 간의 전투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리는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러시아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의 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말리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보호와 인력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정권의 귀에 꿀을 떨어뜨리듯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었고 이 모든 것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아프리카 다른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모델이 형성되는 듯했고 이는 러시아 군대와 연계된 용병 집단의 힘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의 모든 책략에는 항상 취약함이 있었습니다. 키달에서 취약함이 드러나며 러시아가 그 도시에서 말리 파트너를 지키지 못한 것은 세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전투 세력 통합으로 아프리카 군단을 키달에서 쫓아낼 줄 전혀 예상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단순한 화력과 보호를 넘어 이런 문제를 미리 파악할 글로벌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말리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반군 세력은 러시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협력했는데 이는 말리의 군사정권을 몰아내고자 하는 열망이 투아레그 분리주의자들과 연합한 이슬람 무장 세력 간의 이념적 차이마저 극복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말리와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유가 분열을 이용하는 데 있다면 이런 단합의 사례는 푸틴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푸틴을 걱정하게 만들 것이고 세상의 모든 보여주기식 회의도 말리의 집권 군사정권이 이제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반군단체는 키달처럼 직접적으로든 말리 수도에서 보인 차량 폭탄 테러와 기타 작전 형태로든 말리 전역에서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혼돈은 러시아에 이로울 수 있지만 통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러시아는 말리 군사정권을 통해 통제했으나 그 통제력이 푸틴의 손에서 빠져나가 통합 세력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세의 엄청난 규모는 말리의 군사정권을 몰아낼 수도 있으며 이는 푸틴이 이 작은 아프리카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뒤에는 러시아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리 사례가 아프리카 군단의 시험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시험은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말리에서 철수하던 프랑스군을 용병으로 대체한 핵심 이유였습니다. 서방에 붙을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가 지켜줄 겁니다. 2025년 초 러시아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마코로 3차례의 호송대를 보내 장갑차, 전차, 기타 보급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리 군사정권이 원한 진짜 군사력이 아닌 힘의 환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이 키달에서 처음 시험받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정권 병사들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약합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포위 후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항복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군대가 러시아를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외부 안보 세력으로 자리잡게 할 전력이라면 러시아가 구애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말리에서 러시아의 실패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는 안보를 약속했지만 동맹국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에서 러시아는 약속한 안보 제공에 실패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의 몰락 역시 러시아가 자신이 주장하는 힘을 또다시 보여주지 못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전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사례도 푸틴이 보호하지 않아 러시아 동맹이 무너지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란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해왔지만 러시아는 에피퓨어 작전에 대해 불평난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러시아는 말리의 용병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반군의 조직적인 공격을 받자 둘 다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보호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일들을 보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정말로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키달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울뿐인 보호가 드러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여러 면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치안 부대로서 말리 국방장관의 목숨을 앗아간 차량 폭탄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키달에서는 통합될 수 있는 반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전투 부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그런 종류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러시아가 말리의 군사정권을 비밀리에 돕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지원을 약속해 푸틴은 과거처럼 개입을 그럴듯하게 부인할 여지도 없는 처지입니다. 말리에서 방금 일어난 일은 매우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이것은 러시아가 지금 직면한 세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푸틴이 아프리카에 가졌던 어떤 야망이든 이제는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그 힘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키달의 상실은 아프리카 군단이 바그너 그룹만큼 강하거나 조직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도자 프리고진이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 살해되기 전까지 말리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그룹의 잔해에서 탄생한 이 군단은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단순히 바그너 그룹만큼 능숙하지 않습니다. 푸틴이 아프리카에서 하는 모든 일은 기회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는 분열이나 불안정이 보이면 푸틴은 그 틈을 이용해 영향력을 키웁니다. 하지만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에 따르면 러시아는 더 안정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을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역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러시아 용병을 자국에 들이지 않았고 푸틴의 지원을 받으려 서방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끊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아프리카에서 지배적인 외부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말리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들은 이전에도 러시아가 자신들을 서방으로부터 고립시키도록 허락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푸틴의 아프리카 내 러시아 영향력 확대 시도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2월 말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 사용해온 사기성 조직망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됐을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36개국에서 온 1780명의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좋은 일자리와 비자를 약속하며 유인한 뒤 결국 전선으로 내몰았습니다. 러시아가 말리 같은 나라에 깊이 침투했기에 그런 속임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노골적인 사기와 러시아가 소규모 국가들의 보호자라는 지위가 무너진 상황이 결합되면 영향력 붕괴라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말리는 러시아가 먼 지역에서 서방을 극복했다는 상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키달 이후 말리는 러시아의 아프리카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피해를 막으려면 말리 군사정권이 반군 위협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말리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이유 중 하나는 군사정권이 필요로 하는 군사 지원을 러시아가 제공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침공을 계속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병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130만 명이 넘는 병력과 수만 대의 장비를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해외로 파견하는 어떤 군대든 설령 용병부대라 하더라도 수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자체가 심각하게 약화된 영향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리의 아프리카 분단이 군사정권이 얻을 수 있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통합 반군이 계속 성공하면 시리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큰 타격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정권이 무너집니다. 결국 러시아는 또 다른 동맹과 영향권을 잃고 이는 푸틴의 세계적 위상 강화 시도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푸틴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적은 영향력 면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단결이 분열을 이용하는 것보다 항상 더 강하다는 것을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일본의 새 협력을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큰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 수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줄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일본의 테러 A1 드론 관련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